현재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제약바이오 거대 공룡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오늘 전격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나 뵙고 싶었는데 딱 오늘이 적기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그래서 오늘 들을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연초 이제 매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잖아요. 그 중요성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학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무슨 그렇게 학회가 많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른 학회와는 조금 차별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학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질병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물이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을 치료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소개하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금융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 그리고 운용사 그리고 벤처 캐피탈 같은 데들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년 연초에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한 해 동안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모달리티나 아니면 질병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내가 조금 더 비중을 더 둬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빅파마들이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나갈지 그런 경영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 빅파마들의 발표가 중요하냐면요. 이 빅파마들이 발표하는 그 내용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은 1년 동안에 있는 바이오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1년 동안에 CEO들이 발표하는 한 해 동안의 빅파마의 경영 계획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컨퍼런스 같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도 투자들이 제법 모여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하나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기 성과 발표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의 중장기 신약 개발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말씀해 맞습니다. 주셔서 딱 와닿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며칠 네. 좀 괜찮은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3일째까지 지났고요. 그래서 이틀째까지 이제 빅파마들이 발표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로 한 2개 정도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그 중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미칠 파장 이런 것과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암제도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4개의 임상 3상을 현재 항암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전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만 34개입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게 근손실 감소라든가 아니면 동반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M&A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일 만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9일에 하나씩 체결한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대형 규모를 하는 게 아니라 볼트온 전략, 그러니까 소규모 아니면 중규모의 40억 달러 이하의 그런 그 특정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연구 개발을 잘 하기 위한 M&A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2가지 포인트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구
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올해는 M&A 그리고 R&A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돈을 벌어서 시젠이라는 ADC 하는 회사를 이제 샀습니다. 그 ADC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BMS라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AI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R&D 엔진에 완전히 통합을 하겠다.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신약 물질 발굴 기간을 앞당기면서 그리고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이 모달리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노바티스가 잘하고 있던 방사성 의약품에다가 RNA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RNA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로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동안 못했던 기술 이전이라든가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관심이 크고 세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달리티 측면에서는 ADC, 그 다음에 RNA 쪽, 그 다음에 RLT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M&A보다는 볼트온 M&A, 중소형 M&A가 앞으로 올해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정리가 되면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국내 기업 기술 이전 사이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본격화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맞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네. 기록했던데 셀트리온, D&D 파마테, 알테오젠 등이 다 여기 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뭐 사업 계획이나 전략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인데 좀 인상적인 기업들 우리가 봐야 할 네. 기업들 좀 네. 꼽아주세요. 네.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전략을 발표한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대형 이제 종목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잡았죠. 그러니까 물류 거점을 그리고 생산 거점을 다양하게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생산을 캐파를 점점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메릴랜드에 이제 미국 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같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펩타이드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미국에 또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달리티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중 항체라든가 삼중 항체 이런 다중 항체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ADC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겠다. 아마 ADC는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에서 네, CDMO 예. 쪽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신약 개발 쪽에서도 ADC라든가 이중 항체 쪽에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개발 쪽에 또 역점을 두겠다. 그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D&D 파마텍하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DD01 마시 치료제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세라의 파트너인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화이자하고의 그런 향후의 협업 이런 내용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첫 그 무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키트루다 SC 이외에 ADC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기술 수출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테오젠은 살짝 그동안에 잡음도 있어서 네. 어떻게 또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네. 주목을 받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인데 엔비디아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라일리와 계약 협약, 네. 계약 그 협상 소식 이런 부분을 알렸는데 네. 그러니까 AI 플랫폼을 갖다가 바이오도 삼키겠다라는 의지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담긴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고요. 예. 사실 올해 화두가 이 바이오 쪽에서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10일까지 4개의 M&A 그리고 4개의 기술 이전이 되었는데 이 기술 이전 4개 중에서 3개가 AI 관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과거에는 그냥 탐색만 했었는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급의 방대한 양의 그런 임상 데이터,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모라는 신약 개발 플랫폼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결국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신약 물질을 발굴하냐가 아주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그 AI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바이오 아이소모픽 랩스하고 노바티스의 연구 성과라든가 이외에 화이자라든가 암젠 같은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AI를 통해서 임상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환자만을 추출해내는 그런 AI 기업과 협업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 AI가 과연 바이오 쪽에 먹힐 것이냐 이런 탐색이 있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이제 2026년도는 완전히 적용하는 모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제약바이오 탑픽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네.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중 항체라든가 또 ADC,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잘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큐리언트라든가 또 올해 다양한 임상 성과를 발표하는 한미약품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잠시. 네. 예, 포인트를. 예. 네. 자, 포인트를 예. 설명을 드리면은 ABL, ABL 바이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역시 이중 항체 플랫폼입니다. 뇌로 뿐만이 아니라 퇴행성 뇌질환을 타겟한 뇌로 약물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이라든가 지방 쪽으로 원하는 약물을 보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저녁에 그 파트너사죠. 컴패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BL001 담도암 치료제 임상 2, 3상 결과 발표를 3월 경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요한 그런 주가의 변동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ADC라는 게 항체와 페이로드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링커가 끼고요. 링커의 우수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항체 그리고 페이로드에서 워낙 잘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6년도에는 아주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 페이로드, 특히 Q901이 이중 페이로드에서 전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 워낙 이제 올해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발표될 마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게 최근 또 UBS에서 네. 목표 주가 엄청 낮게 네. 거의 현재 주가에 반토막 치면서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네. 괜찮을런지 그 부분까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키트루다의
키트루다 관련한 이 특허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특허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럽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키트루다 SC의 상업화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로의 확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뭐 2월 그리고 중반 이렇게 가면서 알테오젠과 관련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클리어하면서 꾸준하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를 잘 해주시고 분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종목까지 언급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님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